자, 영포자를 위한 자력 갱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문법 공부하는데 특별히 두드러기가 나시는 분들, 그리고 문제풀이 전략을 찾으시는 분들, 때에 따라서는 단어만 알면 된다고 믿으시는 분들, 마지막 그 쓸데없이 그 문법 용어나 문법 규칙 남발하시는 분들은 제 동영상을 시청하실 경우 정신착란증, 공황장애, 기타 정신적 후유증을 겪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 수동태입니다. 영어로 수동태를 패시브 보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분사만 가지고 있으면, 분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수동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수동태에 대한 설명은 제가 분사를 설명할 때 이미 했지만 요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조금 넓게 수동태라는 입장에서 한번 문장의 구조를 이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BPP가 수동태의 끝이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BPP 바이가 아니에요. BPP가 수동태 문장의 끝이고 실제적으로는 이게 뜻은 수동태의 뜻은 얘가 그냥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 바이는 뭔데요? 전치사는 의미 따라 가는 겁니다. 그 외에 몇 가지 특수한 경우까지는 아니고요. 그 외적인 약간 좀 이 원리 이외에 부가적으로 배워야 되는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분사 PP의 의미가 뭔가요? 요거는 지금 이 시간에 다 이해하려고 하시면 조금 힘듭니다. 제가 설명에 링크를 좀 달아둘게요. 분사만 가지고 어차피 수동의 의미는 만들어져요.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동사가 일반적으로 타동사가 뒤에 ed를 붙여서 소위 말하는 pp 형태를 붙이면 뭐가 된다고요? 이게 원래 당한, 이렇게 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화면을 넘겨버렸네요. 그렇기 때문에 pp 형태, 주어가 이런 형태를 갖춰버리면 얘가 이런 거 당했다라는 의미는 이미 다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이제 완전한 어떤 문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걸 껴주나요? 의미는 없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없지만 문장에서 동사의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비동사를 넣어버려요. 요렇게 해서 흔히 말하는 수동태를 갖는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말은 수동태 없다 그러는데 그런 설명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리고 뭐 수동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경과 배경이라는 개념을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경과 배경이라는 거는요 원래 형태주의 심리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 형태주의 심리학 혹은 보통 게슈탈트 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리학에서 나왔었고 그 이전에는 원래 그죠 미술에서 썼던 용어고, 그래서 뭐 앞에 뭐 알고 있는 정보를 넣고 뭐 뒤에 더 뭐 새로운 정보를 넣기 위해서 쓴다. 아니에요. 수동태 아니라도 다른 문장도 다 똑같아요. 그 문장은. 그러니까 그 구조는. 그래서 저는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진 않고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냥 BPP의 형태를 갖고 있으면 수동태 문장입니다. 핵심적으로 뜻은 여기에 다 있다. 너무 진행이 좀 빠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분사에서 이미 수동태 문장의 기본 골격은 다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전치사 바이는 뭐예요? 왜 써요? 이것도 사실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어요. 전치사 바이는 제가 전치사 시간에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뜻이 뭐라고요? 뭐뭐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때문에 A
by B라고 쓰면 이거에 의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요걸 기준으로 보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벌써 소포 하나가 우편으로 배달이 된 게 있어요. 요 상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스펠을 잘못 썼는데, 자, 메일은 우편으로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소포가 우편으로 보내졌다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아직 문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편으로 보내진 소포 정도의 뜻밖에 없어요. 자, 집중해 주세요. 문장 아직 아닙니다. 보내진 소포 이 정도예요. 이걸 문장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비동사를 하나 껴줘서 was를 넣을게요. 저는 was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소포가 우편으로 배달이 되었다 라는 하나의 문장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by him 이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소포가 배달이 되었다. 근데 그건 이 녀석, 그에 의해서, 그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난 거다 라고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수동태 문장을 만들려고 얘기를 하는데 뭐 BPP by를 외우는 게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치사는 의미 따라가요. 일단 뺄게요. 그리고 BPP 요거는 계속 설명드리다시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실적인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영어에서 나오는 수동태 문장 있잖아요. 수동태 문장에서 수동태 문장을 100%라고 놓으면 BPP로 끝나는 문장이 거진 한 50% 넘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중에서 by가 나오는 게 한 20에서 30% 되고 그 나머지 한 20% 조금 넘는 정도가 그 외에 다양한 전치사를 써요. 그럼 무슨 얘기냐? BPP by로 볼 필요가 없죠. 거의 대부분 이걸로 끝나는 게 제일 우선이고 그 외에 그 동작의 주체, 행위의 주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by이기는 합니다만 이걸 지배적인 구조라고 볼 필요가 그냥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전치사는 의미 따라 갑니다. 자, 보세요. 요거는 제가 한꺼번에 조금 정리를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나라 말 그대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그 일단 with부터 좀 볼게요. with는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인가요? 뭐 1대1로 매칭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원래 뭐뭐로 이런 뜻이 있어요. 뭐뭐로 이런 걸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I hit the car with a stick. 나는 차를 한 대 확 쳤는데 뭘로요? 막대기로 때렸다. 이런 뜻이죠. with를 왜 쓰냐? 자, 보세요. 뭐뭐로 가득 차 있다는 그러면 by가 더 어울리겠습니까? with가 더 어울리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런 거에 만족을 하긴 했는데 뭘 좀 덧보태겠다. 그래서 이런 거에 만족하다. be satisfied with가 맞겠습니까? by가 맞겠습니까? with가 더 어울리죠. 뭐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치사 by는 필수적인 게 아니고요. BPP의 형태로 수동태 문장을 만든 다음에 그 뒤에 붙는 전치사는 그냥 의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표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at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한 점이죠. 그 무언가를 하나의 점처럼 찍겠다는 표시죠. 그래서 놀라긴 놀랐는데 그런 거에 놀랐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at을 쓰게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 없을까요? 뭐뭐에 의해서 놀랐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어떤 게 가능해요? at 대신 by 써도 전혀 상관없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디보트는 전념을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원래 전념하는 게 아니라 전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 표현을 써서 전념한 거죠. 전념된 거죠. 전념됐다라는 말은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수동태로 써야 오히려 전념하다라는 뜻에 가까워요. 그래서 내가
뭐뭐에 전념했다. 전치사 to는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갖다 붙이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전념시켜서 여기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땐 to가 더 어울리는 표현이 되는 거죠. 다 이해 가셨어요? 앞에서부터 화면을 하나 옮겨 놓고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수동태 문장이라는 거는 원래 발생은 PP가 그죠? 과거 분사라고 말하는 요게 의미는 갖고 있는데 문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완결한 하나의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만만한 B를 써서 요 형태로 흔히 말하는 수동태를 만들어 줬어요. 그 외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났느냐를 표시를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by를 쓰긴 하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전치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의미에 따라서 연결을 시켜주면 끝나요. 재미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 중학교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be made of, be made from 이것만 구분하라고 시키는데 실제로 be made with도 은근 많이 씁니다. 죄송해요. be made with도 써요. 그러면 보통 뭐라고 해요? 이게 화학적 변화. 아이고. 제가 잘못 썼네요. 이게 물리적 변화, 이게 화학적 변화. 그럼 얘는 뭐야? 우리나라 말로는 셋 다 해석이 똑같아요.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 그쵸? 뭐뭐로 구성되어져 있다. 뭐뭐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전치사의 뜻을 다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of는 원래 뒤에 게 근원체라 그랬고요. from은 뒤에 게 출발선이라 그랬어요. 그쵸? with는 그냥 더해서 함께 혹은 이제 뭐뭐로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with는 together 같은 의미가 아닌 걸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겠어요? 잠시 시간을 드리는 동안 제가 커피 한잔 했거든요. 자, 저도 제 화면을 잠깐 내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의심을 하고 싶은 게 여러분은 어떤 물건을 딱 봤을 때 이게 물리적 변화를 겪어서 만들어낸 물건인지 화학적 변화를 겪어서 만들어낸 물건인지 다 구분하세요? 못하잖아요. 하나 더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두 번째 섞여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를 어떻게 둘 중에 하나만 겪는 물건이 어디 있어요? 컴퓨터 같은 거 하나만 만들어도 화학 처리도 해야 되고 물리적으로 어떤 깎아내고 뭐 잘라내고 다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오븐은 근원체가 뭔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만 바꾼 거예요. 형태만. 프롬은 여러분 잘 보세요. 출발선은요. 어때요? 출발선은 어딘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죠. 자, 다시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디 출신이에요? 제가 서울 출신인지 부산 출신인지 뭐 경상도 전라도 출신인지 지금의 저를 보고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제가 말해줘야 알죠. 그래서 외형이 바뀐 게 아니라 이게 근원이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을 때는 프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치즈는 우유로 만들어졌죠? 하지만 이건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거지. 치즈의 어떤 형태를 보고 밀크를 생각할 수는 없죠. 이럴 땐 프롬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집은 나무로 만들어졌다. 이거는 보면 알아요, 몰라요? 보면 알 수 있죠. 근원체가 뭔지 알 수 있죠. 그럴 때는 오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외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 없고 그냥 그런 걸로 만들어졌어. 그냥 자, 완전히 화면을 지우고 자, 이 상태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BPP 그 다음에 by는 필요 없고 요거는 전치사를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전치사를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원래 슬라이드로 잠깐 갈게요. 그래서 자, 이 표현 여기 정리를 해드렸던 화면에 정리를 해드렸던 요 어휘들을 혹시 원하시면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로이엔탈 잉글리시 검색을 해주시면 블로그에는 제가 요거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이런 경우 있죠. 그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타동사 한 개랑 똑같은 경우 있죠. 이해가세요? 다시 한번. 딜은 무슨 뜻이에요? 다루다라는 뜻밖에 없어요. 다루다라는 뜻밖에 없는데 뭐뭐를 다루다라는 말이 하고 싶으니까 with를 더해서 쓴 거예요. 그럼 어때요? 전체적인 형태는 주어, 동사, 물론 여기 중간에 전치사가 끼긴 하지만 어때요? 대상이 있는 것처럼 이 형태로 쓸 수 있죠. 됐죠? 그러면 그 말 뒤집으면 어때요? 수동태로 만드는 거 가능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동사 중에서도 타동사를 기준으로 설명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설명이 어렵다면 처음부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수동태는 타동사를 기준으로 만드는 방법인 건 맞는데 가끔 문법 설명하는 사람들이 뭐 자동사는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 된다 그러는데 거꾸로 뒤집어서 자동사도 동사 뒤에 어떤 대상이 있는 것처럼 쓰면 수동태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말들은 전부 다 수동태로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는데 단 요 뒤에 말과 말을 연결하기 위해서 썼던 이 전치사들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이게 뭔 말인고 하니 문법책에서 대부분 요거 갖고 설명 많이 하죠. 전 이거 갖고 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는 그 문제를 다룬다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는 그 문제를 다뤘다. We deal, 과거형 dealt 씁니다. With the problem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말을 바꿔요? 그 문제는 우리에 의해서 다뤄져진다. 빼면 the problem 간단하게 쓸게요. The problem 요거는 BPP의 형태로 was dealt with 까지 쓰고 by us라고 써주면 돼요. 그쵸?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전치사 with는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한마디 덧붙일 게 있었다라는 신호 표시이기 때문에 이때 이 with가 없어지질 않아요. 네, with 다음에 by 나왔으니까 의미상 이렇게 끊어주고 하나의 완결된 구조로 보고 요걸 덧붙이는 말로 보는 게 맞죠. 요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구조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요 부분만 놓고 보면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전치사 두 개가 연달아 이어지는 것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문장 속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두 개 전치사가 연결이 됐다라고 볼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끊어주고 이 with는 이 앞에 있는 어딘가 때문에 붙은 거고 이 뒤에 거는 뒤에 말 하나 덧붙이라는 말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왠지 자꾸 제가 설명을 너무 빠르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잘 따라오고 계실 거라고 믿을게요. 그래서 전치사는 우리말로 절대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전치사 강의를 먼저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말에 조사하고 1대1로 매칭이 안 돼요. 어쩌다 보니까 위치가 비슷한 거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금 전에 썼던 그런 질문, 그 문장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은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걔네는 써야 돼요. 정말 잔소리 같지만 한마디만 더 할게요. 대신에 그 이전에 뭘 알고 계셔야 돼요? 자타를 그래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자타 구분되고, 그러니까 자동사인데 전치사 끌어다 쓰는 거 연습하고 그걸 다시, 그죠? 수동태로 바꿀 때 타동사는 전치사가 필요가 없이 뒤집어지지만 그러니까 자동사는 전치사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난다. 이렇게 그냥 쭉 내려오는 거예요. 계보처럼. 이렇게 되셨죠? 그리고 그 문법 책 중에서 그 되게 대단한 것처럼 설명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우습다는 말은 뺄게요. 너무 오만한 것 같아서. 수동태가 완전히 불가한 애들이 있어요. 수동태가 완전히 불가한 애들이 있는데 요거는 솔직히 문법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고 그냥 말이 안 돼요.
한국말로도 그냥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가지다의 그 해부를 가지다라는 뜻으로 가면 수동태 불가입니다. 왜냐하면 가져져 지다 이런 식으로 쓰질 않아요. 그냥 그죠? 닮았으면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그죠? resemble B라고 쓰면 A는 B를 닮은 거죠. 그러면 뒤집어서 B가 A를 닮아져 졌다 이렇게는 안 써요. 이거 뒤집어도 똑같아지죠. B는 A를 닮았다. 그냥 뒤집어도 똑같아져요. 의미를 수동태처럼 할 수가 없어요. 여긴 부족되다죠. 그러니까 렉도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라고 썼을 수는 있어도 이런 게 부족되어져 졌다. 한국말로도 그렇게는 안 써요.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법칙이 아니고요. 그렇게 말을 안 쓰는 거예요. 답답하게. 이퀄도 마찬가지죠. A는 그러니까 이거 수학기로 A는 B와 같다. 이거 뒤집어도 B는 A와 같다. 똑같잖아요. 그죠? A는 B와 똑같다. 뒤집어서 B는 A와 똑같아져 졌었다. 뭐 이렇게 안 써요. 의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소유하다의 반대는 누구 소속이다. 어떤 물건을 소유했다는 그 물건은 누구의 것이다. 누구에 속한 것이다. 그냥 이렇게 썼으면 썼지. 그죠? 뒤집지 않습니다. 약간 특이한 게 이제 become이 어울리다라는 뜻으로 가면 이것도 수동태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워두시기보다는 한국말로 그냥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면 그냥 영어도 안 써요. 근데 토익에서 혹은 이제 토익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중에 happen, occur, take place 발생하다라는 뜻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발생되어졌다 될까요? 우리나라 말도 사실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서 마셨는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 헷갈리면 요 세 개 단어는 진짜 외우세요. 그냥 이거 수동태 불가라고. 그리고 result도요. 가끔 놓치시는데 문법적으로 따지면 result는 자동사예요. 결과를 나타내는 뜻의 자동사예요. 그래서 얘를 수동태로 쓸 수 없으니까 이 뒤에 나오는 전치사를 in과 from으로 바꿔서 in 뒤로는 결과, from 뒤로는 원인 이렇게 쓰는 것뿐이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얘가 재밌어요. consist of는요. 재밌게 뜻이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란 뜻이에요. 뭐뭐로 구성되다,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뜻 자체가 수동태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는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동태로 뒤집지 않습니다. 구성되어졌었대 뭐 이렇게 안 돼요. 안 되는 애들은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수동태 불가동사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자, 그리고 목적어가 대절인 경우 요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볼게요. 예문을 그냥 한번 써볼게요. That he is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예문을 조금 바꿀게요. people로 시작을 할게요. people thought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that he was nice 이렇게 해볼게요. 문장 구조를 잠깐 분석을 하자면 요게 주어, 동사, 대절이죠. 목적어가 이렇게 대절인 경우에는 수동태 어떻게 만들까요? 이게 원래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되죠. That he was nice 묶고 보기 좀 편하게 묶을게요. was thought 그 다음에 by people이라고 하겠죠. 이렇게는 안 써요. 아니 안 쓴다기보다 그러니까 틀렸다라기보다는 이렇게는 잘 안 써요. 이게 맞나요 틀린가요 라고만 문법적으로 전혀 하자 없어요. 그리고 토익 영어에서는 이런 문장 잘 안 보이는데 재밌게도 수능 영어에서는 그냥 대절을 주어로 놓고 시작하는 문장들 많이 보여요. 보이기는 하는데 잘 안 써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은 키가 크고 잘생기고 멋있는 와이셔츠를 입었다.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키 크고 잘생기고 멋진 와이셔츠를 입은 그 남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되게 막 영어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막 영어는 굉장히 세련된 언어라서 뭐 주어를 길게 안 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한국말도 주어를 길게 쓰진 않아요. 특히나 일반적인 말을 할 때는.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렇게 써도 틀리진 않는데 주어가 너무 길어지니까 좀 간단하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생각을 했느냐. 이거는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걸 굳이 더 언급할 필요는 없고 그냥 앞부분만 그냥 바꿔버려요. 대단한 놈들이에요. 이렇게 써버려요. 하고 that을 그대로 써버려요. 됐습니까? 자, 보면 이로써 그러니까 생각을 지가 한 게 아니라 생각된 거야.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 뭐라고? 그 사람 나이스하라고. 나이스하다고. 요런 게 제1방법이에요. 목적어가 대절인 경우 수동태로 만드는 제1방법이 이거고요. 두 번째 거는 제가 편의상 어떻게 하기 애매해서 도형을 하나 채울게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흰색으로 해야 되는데 왜 내가 파란색을 그냥 해버렸지? 그 두 번째 방법은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 자, 앞에 제가 써둔 문장을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지금 뭐예요? 대절 안에서 주어는 뭡니까? he죠. 맞아요, he죠. 그러니까 어차피 동작의 주체는 he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he를 앞으로 빼고 싶은 거예요. he를 앞으로 빼고 싶은 거예요. 이 안에서 그죠? 생각되어지는 거는 그죠? 의미적으로는 얘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he를 앞으로 빼요. 여기다 쓸게요. he를 앞으로 뺀 다음에 나머지 요거는 소위 말하는 수동태로 바꾸면 was, so, BPP의 형태로 바뀝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중요한 건 이렇게 써버리면 이 문장에서 he 완전히 빠졌죠. 맞습니까? 요거 빠졌어요. 그러면 이 that은 어디로 가나요? 이건 대절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접속사 대시죠. 이 뒷부분이 더 이상 접속사가 아니죠. 이게 있을 필요가 없죠. 자동 탈락돼요. 요거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체 문장 제가 다시 쓰진 않을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요 문장에서 he를 앞으로 빼서 수동태로 좀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he를 일반 뺐습니다. 나머지를 BPP 형태로 바꾸고 다시 돌아보면 얘는 이 대절은 더 이상 이 뒤에서 he가 빠지면서 얘는 자동 탈락이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요게 탈락이 되니까 이 나머지를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나머지를 그냥 쓰니까 수동태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이 문장을 보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될 것 같죠. 이 문장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장을 그냥 봤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여기까지가 동사인지 여기까지가 동사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없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건 투부정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기법이에요. 그냥 요거를 한 템포 이렇게 끊어버려요. 이렇게 그냥 한 템포 끊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는 나이스 했다, 나이스 하다라고 생각되어졌다 혹은 여겨졌다 이게 끝이에요. 제가 이걸 왜 투부정사의 용법하고 상관이 없냐라고 말을 드리냐면 이거 끊어주는 의미 때문에 한 거예요. 요게 앞으로 미래가 아니에요. 미래적인 느낌이 없다고요. 이 문장에서. 그래서 여기서 해석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 그는 앞으로 멋있어질 거라고 여겨졌다는 약간 지금 해석을 이상하게 하신 거죠. 그죠? 그 부분이 이해가 가세요? 그게 중요한 게 볼줄. 이건 투부정사의 용법과 상관없이 들어간 투예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대절인 경우에는 사실은 that을 그냥 아예 그냥 앞으로 빼도 상관이 없긴 한데 이건 어떻게 문장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는 가능해요. 그래서는 가능하지만 자주 쓰지도 않고 it is that 구문처럼 바꿀 수도 있고요. 대절 안에 주어만 빼서 be, p, 뒤가 어떻게 된다고요? 투 부정사의 형태가 간다는 거. 이거는 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작을 할 때는 필요 없고요. 적어도 읽을 때 그렇게 읽힐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일반 그냥 수능 토익 해가지고
독해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되고요. 혹시 영작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요거는 할 줄 알죠. 이제 자유자재로 좀 바꾸는 거 몇 번 정도는 해보셔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고요. 수여동사의 수동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요거는 제가 필기를 안 하고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수여동사라고 얘기하는 건 어때요?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죠. 소위 말하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어를 앞으로 빼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의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요거는 제가 길게도 설명 안 드릴게요. 그냥 화면 크게 만들었으니까 보면서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꽃을 주었다지만 수동태로 바꾸면 그 꽃은 그녀에게 주어졌다. 요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죄송합니다. 그녀는 꽃이 주어졌다 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요렇게 될 땐 그냥 받았다 라고 해석하면 끝나죠. 그래서 be given은 받았다가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be told, 텔의 과거 분사 be told는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들었다라고 해석하면 끝나죠. 그리고 teach의 과거 분사 혹시 스펠링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정확하게 적어 드릴게요. be taught. 이거는 뭐예요?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배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뜻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뜻을 가지고. 우리말에 어떤 말 꼬투리 몇 개 그냥 어영부영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읽을 때 그래야 빨라져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어차피 절 단위로 봐야 되는 거라고. 말로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be given 받았다. be told 들었다. be taught 배웠다. 가능하셔야 됩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고, 단지 여기에 왜 to가 들어가느냐가 문제죠. 여기에 to가 들어가는 거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그녀에게 주어졌다 그 뜻으로 to가 가는 건 맞는데 여기서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는지는 얘가 결정합니다. 맞죠? 그래서 그 to를 쓰는 전치사로 4형식하고 3형식하고 바꿀 때 to를 쓰는 동사들, 4형식하고 3형식으로 바꿀 때 for를 전치사를 쓰는 애들, 그거는 필구수 암기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암기는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뭐 때문에 to를 쓰고 뭐 때문에 for를 쓰는 게 더 어울리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을 뿐이죠.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다 설명은 안 하고 앞전 시간에 한번 언급한 거니까 주의만 드릴게요. give 때문에 to를 쓰는 거예요. 다른 여기처럼 by죠. 다른 동사를 쓰면 그거에 맞게 전치사는 바꿔주실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꽃을 사주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 꽃은 그녀를 위해 사줘졌다가 아니라 약간 말을 바꾸면 구매되었다. 뭐 이렇게 하면 가능하겠죠. 이런 문장에 제가 왜 X를 쳤냐면 제가 이 전치사 설명하려고 그냥 예문을 들은 거지 이런 문장은 영어에서도 안 씁니다. 왜? 말 꼬이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조리법, 우리가 갖고 있는 수동태 만드는 방법에 맞춰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태어날 수는 있어도 이런 말은 안 써요. 그녀는 뭐 어떻게 사줘졌다 뭐 안 돼요. 아, 이게 히스가 아니구나. 이렇게는 쓰지를 않습니다 정도. 정리되셨나요? 그러면 다음으로 갑니다. 자, 5형식은 굳이 말씀드리자면 설명할 게 꽤 많아요. 자, 잠시 화면을 멈췄다가 제가 지금 다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수동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맞아요. 제가 5형식 설명할 때 이거 하나 아니라 그랬죠. 그죠? 이거 원래 이 안에서 여러 가지로 갈라져요. 노멀한 5형식이 있고 사역동사 같은 5형식이 있고 지각동사 같은 5형식이 있고 그 외에 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자리를 to를 껴가지고 이렇게 쓸 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형태별로 다 나눠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노멀한 5형식은 뭐 그렇게 어렵지를 않아요. I made her, 그 다음에 happy.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수동태로 만들면 she was made happy.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이건 우리나라 말로 하려고 하면 부사처럼 되지만 부사 쓰면 안 되는 자리다. 그쵸? 그래서 요거 노멀한 형태는 그냥 뭐 또 예를 들면 we elected 선출했어요. elected him a leader. 그는 리더로 선출이 된 거죠. 그 말을 쓰고 싶으면 he was elected 그 다음에 그냥 바로 a leader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그냥 끝나요. 노멀한 오형식은 어렵지 않게 갑니다.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는 allow를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면 allow 그러니까 expect를 써볼게요. expect를 we expect him to come here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는 그가 여기 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는 예상이 되어지죠. was를 쓸게요. 그냥 편의상 expected 이것도 원래대로 그냥 내려오면 되죠.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to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오형식의 기본적인 형태라는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다 to 껴요. 다 to를 껴요. 여기다가 이 목적보호 자리에 동작이 들어올 때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다 to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예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역동사하고 지각동사는 예외적으로 to를 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 때문에 외워야 되는 사항이 된다. 암기사항이 되는 거였다고요. 해볼게요. We made him. 원래는 to study를 썼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형태에 맞춰서. 그러나 예외적으로 얘는 요렇게 쓰죠. 그죠? 그러나 이거 수동태로 만들면요. He was made. 이때 예외적으로 생략했던 to를 여기다가 이렇게 껴줘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to를 안 써버리면 맞잖아요. 어디까지가 동사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목적 보호가 그대로 내려온 말인지 여기서는 구분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야 사역동사도 to 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각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각동사도 원리는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요런 다시 한번 쓸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 색깔을 좀 바꿀게요. 그래서 여기에 to가 들어가는 거, 여기에 이런 식의 to가 들어가는 거는요. to 부정사의 용법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지금 동사끼리 이렇게 붙이는 거, 동사끼리 충돌을 하기 때문에 한 템포 갈라주라는 표시를 뭘로 하는 거예요? 그냥 to로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오늘 수동태에 대한 설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써야 오히려 전념하다라는 뜻에 가까워요. 그래서 내가 뭐뭐에 전념했다. 전치사 to는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갖다 붙이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전념시켜서 여기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땐 to가 더 어울리는 표현이 되는 거죠. 다 이해 가셨어요? 앞에서부터 화면을 하나 옮겨 놓고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수동태 문장이라는 거는 원래 발생은 pp가 그죠? 과거 분사라고 말하는 요게 의미는 갖고 있는데 문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완결한 하나의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만만한 be를 써서 요 형태로 흔히 말하는 수동태를 만들어 줬어요. 그 외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났느냐를 표시를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by를 쓰긴 하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전치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의미에 따라서 연결을 시켜주면 끝나요. 재미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 중학교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be made of, be made from
이것만 구분하라고 시키는데 실제로 be made with도 은근 많이 씁니다. 죄송해요. be made with도 써요. 그러면 보통 뭐라고 해요? 이게 화학적 변화. 아이고. 제가 잘못 썼네요. 이게 물리적 변화, 이게 화학적 변화. 그럼 얘는 뭐야? 우리나라 말로는 셋 다 해석이 똑같아요.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 그쵸? 뭐뭐로 구성되어져 있다. 뭐뭐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전치사의 뜻을 다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of는 원래 뒤에 게 근원체라 그랬고요. from은 뒤에 게 출발선이라 그랬어요. 그쵸? with는 그냥 더해서 함께 혹은 이제 뭐뭐로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with는 together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전치사는 의미 따라 갑니다. 자, 보세요. 요거는 제가 한꺼번에 조금 정리를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나라 말 그대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일단 with부터 좀 볼게요. with는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인가요? 뭐 1대1로 매칭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원래 뭐뭐로 이런 뜻이 있어요. 뭐뭐로 이런 걸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I hit the car with a stick. 나는 차를 한 대 확 쳤는데 뭘로요? 막대기로 때렸다. 이런 뜻이죠. with를 왜 쓰냐? 자, 보세요. 뭐뭐로 가득 차 있다는 그러면 by가 더 어울리겠습니까? with가 더 어울리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런 거에 만족을 하긴 했는데 뭘 좀 덧보태겠다. 그래서 이런 거에 만족하다. be satisfied with가 맞겠습니까? by가 맞겠습니까? with가 더 어울리죠. 뭐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치사 by는 필수적인 게 아니고요. BPP의 형태로 수동태 문장을 만든 다음에 그 뒤에 붙는 전치사는 그냥 의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표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at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한 점이죠. 그 무언가를 하나의 점처럼 찍겠다는 표시죠. 그래서 놀라긴 놀랐는데 그런 거에 놀랐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at을 쓰게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 없을까요? 뭐뭐에 의해서 놀랐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어떤 게 가능해요? at 대신 by 써도 전혀 상관없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디보트는 전념을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원래 전념하는 게 아니라 전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 표현을 써서 전념한 거죠. 전념된 거죠. 전념됐다라는 말은 좀 이상하네요. A, by B라고 쓰면 이거에 의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요걸 기준으로 보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벌써 소포 하나가 우편으로 배달이 된 게 있어요. 이 상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스펠을 잘못 썼는데, 자, 메일은 우편으로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소포가 우편으로 보내졌다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아직 문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편으로 보내진 소포 정도의 뜻밖에 없어요. 자, 집중해 주세요. 문장 아직 아닙니다. 보내진 소포 이 정도예요. 이걸 문장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비동사를 하나 껴줘서 was를 넣을게요. 저는 was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소포가 우편으로 배달이 되었다 라는 하나의 문장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by him 이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소포가 배달이 되었다. 근데 그건 이 녀석, 그에 의해서, 그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난 거다 라고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수동태 문장을 만들려고 얘기를 하는데 뭐 BPP by를 외우는 게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치사는 의미 따라가요. 일단 뺄게요.
그리고 BPP, 요거는 계속 설명드리다시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실적인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영어에서 나오는 수동태 문장 있잖아요. 수동태 문장에서 수동태 문장을 100%라고 놓으면 BPP로 끝나는 문장이 거진 한 50% 넘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중에서 by가 나오는 게 한 20에서 30% 되고, 그 나머지 한 20% 조금 넘는 정도가 그 외에 다양한 전치사를 써요. 그럼 무슨 얘기냐? BPP by로 볼 필요가 없죠. 거의 대부분 이걸로 끝나는 게 제일 우선이고, 그 외에 그 동작의 주체, 행위의 주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by이기는 합니다만, 이걸 지배적인 구조라고 볼 필요가, 그냥 이게 원래 당한, 이렇게 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이고 화면을 넘겨버렸네요. 그렇기 때문에 PP 형태, 주어가 이런 형태를 갖춰버리면 얘가 이런 거 당했다라는 의미는 이미 다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이제 완전한 어떤 문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걸 껴주나요? 의미는 없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없지만 문장에서 동사의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비동사를 넣어버려요. 요렇게 해서 흔히 말하는 수동태를 갖는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말은 수동태 없다 그러는데 그런 설명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리고 뭐 수동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경과 배경이라는 개념을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경과 배경이라는 거는요, 원래 형태주의 심리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 형태주의 심리학 혹은 보통 게슈탈트 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리학에서 나왔었고, 그 이전에는 원래 그죠? 미술에서 썼던 용어고, 그래서 뭐 앞에 뭐 알고 있는 정보를 넣고 뭐 뒤에 더 뭐 새로운 정보를 넣기 위해서 쓴다. 아니에요. 수동태 아니라도 다른 문장도 다 똑같아요. 그 문장은. 그러니까 그 구조는. 그래서 저는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진 않고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냥 BPP의 형태를 갖고 있으면 수동태 문장입니다. 핵심적으로 뜻은 여기에 다 있다. 너무 진행이 좀 빠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분사에서 이미 수동태 문장의 기본 골격은 다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전치사 by는 뭐예요? 왜 써요? 이것도 사실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어요. 전치사 by는 제가 전치사 시간에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뜻이 뭐라고요? 뭐뭐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때문에. 자, 영포자를 위한 자력 갱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문법 공부하는데 특별히 두드러기가 나시는 분들, 그리고 문제풀이 전략을 찾으시는 분들, 때에 따라서는 단어만 알면 된다고 믿으시는 분들, 마지막 쓸데없이 그 문법 용어나 문법 규칙 남발하시는 분들은 제 동영상을 시청하실 경우 정신착란증, 공황장애, 기타 정신적 후유증을 겪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 수동태입니다. 영어로 수동태를 패시브 보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분사만 가지고 있으면, 분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수동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수동태에 대한 설명은 제가 분사를 설명할 때 이미 했지만, 요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조금 넓게 수동태라는 입장에서 한번 문장의 구조를 이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BPP가 수동태의 끝이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BPP by가 아니에요. BPP가 수동태 문장의 끝이고, 실제적으로는 이게 뜻은, 수동태의 뜻은 얘가 그냥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 by는 뭔데요? 전치사는 의미 따라 가는 겁니다. 그 외에 몇 가지 특수한 경우까지는 아니고요. 그 외적인
약간 좀 이 원리 이외에 부가적으로 배워야 되는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분사 PP의 의미가 뭔가요? 요거는 지금 이 시간에 다 이해하려고 하시면 조금 힘듭니다. 제가 설명에 링크를 좀 달아둘게요. 분사만 가지고 어차피 수동의 의미는 만들어져요.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동사가 일반적으로 타동사가 뒤에 ed를 붙여서 소위 말하는 pp 형태를 붙이면 뭐가 된다고요?